체험 94일생 4위. 한밤중에 날벼락, 넓이 43cm, 둘레 15cm, 무게 10kg인 조명탄이 민가를 덮쳤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초토화된 집. 과연 생존자는 있을 것인가? 거기요. 철근 아끼지 말고 팍팍 넣어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 그것은 임씨의 평생 소원이었고 드디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온 가족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이 희생을 한 걸까? 엄청난 굉음과 함께 집으로 날아든 주문, 그리고 순식간에 폐허가 된 집. 이것은 실제 상황, 영화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조명탄이 어떻게 임시집을 덮친 것일까? 인근 부대에서 야간 훈련에 쓴 조명탄은 가장 높은 고도에서 터지면 남은 조명탄 탄피 또한 예정된 위치로 떨어져야 하는데, 훈련 중 포조작 미숙으로 원래 탄착 지점인 한강에서 벗어난 임시의 집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위험하네 저거. 20cm가 넘는 보일러를 뚫고 한 뼘이 넘는 할머니 방벽을 뚫고 화장실 변기를 박살내고서야 멈춘 탄피. 도저히 산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살아있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 바로 철근이 그들을 살렸다. 집을 지을 때 유난히 철근을 많이 박은 임씨. 만약 철근이 아니었다면 방향을 틀지 않은 조명탄 탄피는 온 가족의 목숨을 송두리째 앗아갔을 것이다. 여전히 그 집을 수리해서 살고 있는 임씨. 그날의 악몽은 여기저기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자신과 가족이 살아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적 같은 일이란 것을. 여기 기적적으로 살아난 가족이 또 있다. 이 가족을 기억하십니까? 맨몸으로 날아서 산 사람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 보시라니까요. 때는 97년 3월 30일. 아버지 많이 드세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한상 뻑적지근하게 차리고 식사 중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이게 뭐지? 집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유독가스. 어딘가에서 화재가 난 것이었다. 건축 30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 4층에서 난 불은 삽시간에 7층까지 번졌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강풍으로 초기에 불길을 잡는 것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보, 불이야, 불! 불이야! 급한 마음에 불을 꺼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이미 불길이 치솟은 계단으로 피할 수도 없는 상태. 유독가스는 가족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불길을 피해 베란다로 몰린 가족들, 그리고 혜숙 씨가 밀려 떨어지고 말았다. 혜숙 씨를 시작. 나머지 가족들마저 20m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모두가 말짱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슈퍼맨 가족?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던 한혜숙 씨. 탁월한 운동신경을 발휘 떨어지는 순간 5층 난간을 붙잡았고 그것이 완충작용을 해 비교적 덜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던 것. 나머지 가족들이 살린 것은 바로 슬래브 지붕이었다. 떨어질 당시 슬래브 지붕이 완충작용을 했던 것. 지금도 살아있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가족들. 보는 우리 역시 그들이 말짱한 게 믿겨지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닐까. 기적체험 94일생 3위. 고추. 마흔이 다 된 나이에 찾아온 첫 아이 동이. 오랜 기다림에 목말라 있던 무정은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 하늘이 무너졌다.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을 따라가고 싶었다. 그러나
옥분에겐 살아야 할 이유, 아들 동희가 있었다. 옥분은 손등이 부러터져 피가 엉겨붙어도 끊임없이 일을 했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동희를 위해선 못할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기다 멍멍아. 동이야. 너 인생에 누가 이런 짓 하라 그랬어? 배고픈데 어떡해? 괜찮으면 계속 떡든댔어. 이놈새끼. 네가 개야? 네가 개야? 배고픔에 못 이겨 개 흉내를 내며 떡을 받아먹는 아들. 가난이 저주스러웠다. 아니, 어린 것 한 번 배불리 먹이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죽은 남편이 유일하게 남긴 금반지. 그러나 아들 동희가 단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고 웃을 수 있다면 남편도 용서해 주리라. 엄마, 뭐? 덮을 거보다 더 좋은 거다?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쌀밥 실컷 먹자. 쌀밥? 어? 엄마 최고. 이 순간이 영원하길. 아이고, 옥분이 아들 동희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 아, 저 얘기 너무 슬퍼웠어요. 세찬 물살은 순식간에 동희를 삼켜버렸고 아들의 생사 앞에 미쳐버린 요정. 옥분을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고 지점에서 500m라 떨어져 있는 강가에서 발견된 옥분과 동희. 이미 그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린 후였다. 그런데 동희가 살아있었다. 글쎄 아마 한 30년 됐나? 참 시간 빠르네. 좌우에서 뭔 하얀 물체가 떠나오길래 그게 뭔가 하고 쫓아가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니까 사람이란 말이요. 애기하고 엄마인데 둘 다 꽁꽁 얼어 있더라고. 동희는 기적적으로 살았다. 설명할 수 없는 동희의 생존은 아마도 설명할 수 없는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 기적체험 고사일생 2위.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을 기다리기 위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이들. 그것은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평소 잦은 고장을 일으키던 엘리베이터. 대수롭지 않게 고장 안내문을 써붙이던 바로 그 순간 인지야 빨리 와. 뭐해? 찰나의 차이로 다른 아이들보다 늦게 탄 인지. 그것이 죽음과의 사투로 이어질 줄이야. 문이 닫히기 직전 올라탄 2구는 그만 승강기 안쪽 문에 발이 끼었고 문이 다시 열릴 줄 알았던 승강기는 그냥 움직였습니다. 결국 2구는 승강기 틈 사이로 허리까지 딸려 들어가며 6층을 끌려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낀 채로 6층까지 끌려간 인재.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인재를 살린 건 바로 친구들이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날의 끔찍한 악몽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엘리베이터. 인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얼마 전부터 학교에 나간다는 인재. 이제 알아 이제? 이렇게 따라오세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데? 여기 4학년 교실로 가면 되는데. 그래? 여기요. 잠깐만요. 저기 이제 온다. 기적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낳은 것일까? 하반신 마비였던 인재가 걷고 있었다. 다시 걷게 되니까 뭐가 제일 좋아? 다행이네요 정말. 언니가 여기 있어서 좋아. 그리고 다시 만난 반가운 얼굴들.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아이들 모두 건강한 듯 보였는데 이제 걸으니까 뭐가 제일 좋아? 같이 놀 수 있어서. 그냥 만나서 좋고요. 인재가요 많이 나은 것 같아서. 이제 많이 도와줬어? 네. 집에 갈 때? 언제까지 이제 도와줄 거야? 인재요
이렇게 다리 다 완전 날 때까지. 언제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악몽 같은 사고. 그러나 우리는 안다. 기적 또한 예기치 않게 찾아와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것을. 아, 우리 인재군 다시 걷게 됐으니 말이에요. 그때 하반신 마비라고 했을 때 우리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이렇게 걷네요. 아, 예. 진짜 기적이네요. 네, 그래요. 이 인재의 기적이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불편한 듯 걷는데 정말 어머님의 소망처럼 정말 정상인 예전에 그때 그전처럼 아주 뭐 자유롭게 걸었으면 하는 것이 또 네, 그 당시에 바람입니다. 정말 예. 기억에 남는 게 네. 그 어린 꼬마들이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예, 지극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사랑 때문에 저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지석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끝까지 기적이 이루어져서 인재가 아주 운동장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1위.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네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글쎄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억에 나는데 저는 아까 좀 전에 그 모정, 그게 사실 1위일 줄 알았어요. 그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모정이 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네, 정선희 씨 지금도 울먹울먹 하는데 굉장히 울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저는 정선희 씨 보면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주인 구하고 죽었을 때도 진돌이. 펑펑 울고 네. 지난번에 그 화재 사건에서 형이 동생 구하고 네. 죽었을 때도 펑펑 울고 그러면 또 옆에 있던 손민아 씨 전염돼서 울고 남자 둘은 사이드에서 그냥 천장 쳐다보고 마른 침 꿀꺽 생기고 예. 생각해보면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사람이 주는 감동 그거에 맞아요.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적체험 구사일생 네. 진행하면서 제일 마지막 코너가 늘 감동적인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도 역시 1위는 감동적인 내용인가요, 손민아 씨? 글쎄요. 저도 모르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함께 네. 보시죠. 기적체험 구살생 1위. 6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트레일러와 부딪혀 처참하게 붕괴된 육교. 그 누구도 생존자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과연 이 육교 위에 누가 있었을까? 아, 기억나죠? 네. 육교 위에서 자파 생활로 생계를 이어가던 허순덕 할머니. 그런데 이게 웬일? 자신의 자리에 불청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아유, 너무 비싸. 아유, 딱 얼마? 내가 계시나? 아이고, 내가 다시도 못했어, 이들이. 아이, 우리 슈퍼 가면 2,000원에. 아, 총각! 자리를 바꿔서일까? 아직 계시조차 못해 화가 날 대로 난 할머니. 참다 못해 한마디 하려던 바로 그때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거. 모두가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진한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한 육교. 한낮 도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육교에 있던 허순덕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거짓말처럼 살아있는 할머니. 때마침 접촉사고로 서 있던 버스 위로 떨어져 무사한 것이 아닌가. 이 와중에 육교 위에 있다 함께 떨어진 노점상은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밑에서 팍 묻어앉으면서 구역이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덮이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차고에 떨어졌나 봐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사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때론 소중한 목숨을 잃는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부른다.